참개소리시여.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거야? 여보, 나는 진심이야. 단 한 번만이라도.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박은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상 시계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은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강민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거실로 나온 은희는 커튼을 걷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쌀쌀했다. 은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면서 은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남편의 아침 커피, 딸 수빈의 도시락,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24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루틴이었다. 설거지를 시작하며 은희는 무심코 이어폰을 꽂았다. 요즘 유일한 낙은 음악을 듣는 것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임영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은희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 물소리와 함께 흐르는 멜로디를 들으며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 작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은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평범한 주부가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젯밤 방문 틈새로 들려왔던 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수빈이 친구와 통화하던 내용이었다. 우리 엄마 보면 답답해 죽겠어. 자기 인생은 없고 맨날 아빠랑 나 뒷바라지만 하고. 근데 요즘은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트로트나 듣고 있어. 완전 아줌마 됐다니까. 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은희는 요즘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살았다.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장 볼 때도. 임영웅, 영탁, 송가인, 이찬원.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가 너무 좋았다. 예전 트로트와는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됐다. 감성적이면서도 통통 튀는 리듬감이 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은희는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거실 TV가 자동으로 켜졌다. 아침 6시 뉴스 시간이었다. 은희는 별 관심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매일 듣는 똑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 톤이 밝아졌다. 최근 젊은 층까지 사로잡은 신트로트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7회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가 다음 달 예선을 시작합니다. 60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는 특히 현대적인 신트로트 장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음반 발매 기회와 함께 전국 투어 공연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은희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TV를 봤다. 화면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나왔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트로트 경연대회.
그 단어가 은희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묻어뒀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은희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2학년 때였다.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전교생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섰던 그 순간만은 생생했다.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를 때의 그 전율, 환호하는 학생들의 박수 소리, 무대 위에서 느꼈던 그 희열. 음악 선생님이 무대에서 내려온 은희에게 말했었다. 은희야, 너 꼭 가수가 되어야 해. 목소리가 정말 특별해. 그때 은희는 정말로 가수가 되고 싶었다. 밤마다 노래를 연습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옷을 만들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다 24살에 소개팅으로 강민호를 만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공장을 그만뒀고 전업주부가 됐다. 이듬해에 딸 수빈을 낳았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어느새 은희는 54이 됐고 딸은 대학생이 됐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너무나 평범했다. 엄마.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딸 수빈이 머리를 산발한 채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수빈아, 깼니? 일찍 일어났네. 엄마, 지금 TV 봤어? 트로트 대회. 수빈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TV를 가리켰다. 응. 뉴스에서 나오더라. 엄마, 나가봐. 뭐? 진심이야. 엄마 노래 진짜 잘하잖아. 은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딸이 무슨 농담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노래를. 나는 그냥 취미로 듣는 거지. 아니야. 엄마 맨날 설거지하면서 이명웅 노래 따라 부르잖아. 나 엄마 노래 몰래 녹음해뒀는데 진짜 소름 돋던데? 수빈이 스마트폰을 꺼내 은희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저장돼 있었다. 수빈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며칠 전 설거지하면서 불렀던 사랑은 늘 도망가였다. 은희는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뒀다니. 그런데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이상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꽤 괜찮았다. 봐봐. 엄마 진짜 잘하지? 원곡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야, 과장하지 마. 이명웅이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라니까? 엄마, 저 대회 나가봐. 제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나왔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거실로 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수빈이 아빠를 향해 돌아섰다. 아빠, 엄마 저 트로트 대회 나가면 안 될까?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딸을 봤다가 TV 화면을 힐끗 봤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가수야? 엄마 노래 진짜 잘한다니까. 들어봐봐. 수빈이 아빠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저었다. 그냥 취미로 부르는 거랑 대회 나가는 건 천지 차이지. 됐고, 아빠 커피 좀 줘봐. 민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은희는 조용히 커피를 타서 남편에게 건넸다. 하지만 아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야 하지 않아? 수빈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말했다.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수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교 갈 준비나 해.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무슨 트로트 대회야.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젊은 애들 노래나 듣고 나이값 좀 해. 아빠는 왜 맨날 나이 타령이야. 수빈아.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은희는 조용히 커피포트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가슴속에서 일렁이던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수빈의 말이 잠깐 희망을 주었지만 남편의 한마디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은희는 설거지를 마저 했다. 이어폰을 다시 끼고 음악을 틀었다. 이번에는 영탁의 찐이야가 흘러나왔다. 경쾌한 리듬이 부엌을 채웠다. 은희는 작게 따라 불렀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렸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수빈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은희는 밥과 반찬을 식탁에 놓으며 딸을 불렀다. 수빈아, 밥 먹어야지. 방문이 열리며 수빈이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수빈은 엄마를 빤히 쳐다봤다.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없어? 은희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한 거. 됐어, 수빈아. 밥이나 먹자. 민호가 끼어들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식사를 마친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은희에게 말했다. 저녁은 7시까지 준비해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알았어. 민호가 현관문을 나서자 수빈도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엄마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엄마, 나는 엄마가 도전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수빈이 나가고 집에는 은희 혼자 남았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은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다.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읽어봤다. 참가 자격은 만 60세 이하. 은희는 54시니까 자격이 됐다. 예선은 다음 달에 시작한다. 서울 지역 예선은 4월 15일.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은희는 참가 신청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클릭하면 끝이었다.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됐다. 하지만 은희는 결국 스마트폰을 내려놨다.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가수야. 남편 말이 맞아. 나이도 있는데.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유튜브를 켜서 임영웅의 무대 영상을 봤다. 화면 속 임영웅은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감미로운 목소리, 절절한 감정 표현, 완벽한 무대 매너. 은희는 영상에 빠져들었다.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은희는 이어폰을 끼고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작게 따라 불렀다. 거실 어둠 속에서 혼자만의 무대를 상상하며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다. 트로트 대회, 무대, 노래,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게시판에 포스터를 발견했다. 무료 보컬 트레이닝 강좌 수강생 모집. 포스터에는 최정희 강사의 사진과 함께 경력이 적혀 있었다. 30년 경력의 성악가 출신이라고 했다.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보컬 트레이닝 강좌요.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세요. 등록하시겠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됐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등록할게요.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뭔가 큰 결정을 한 것 같았다. 물론 남편과 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첫 수업은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다. 남편과 딸이 집을 나간 후 은희는 조심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강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다. 은희는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정확히 10시 최정희 강사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수강생들을 둘러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희는 자신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30년간 성악을 가르쳤다고 했다. 최근에는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도 많이 가르친다고 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노래 한 소절씩 불러볼까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수강생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갔다. 첫 번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송가인의 한 맺힌 분이라도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음정이 불안정했다. 두 번째 수강생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홍진영의 잘 가라를 선곡했다. 흥겨운 리듬을 잘 살렸지만 고음 처리가 아쉬웠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강생들이 차례로 노래를 불렀다. 최정희는 각자에게 짧은 피드백을 해줬다. 따뜻하면서도 정확한 조언이었다. 10명이 넘는 수강생 중 마지막이 은희였다. 은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강의실 앞에 서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정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희 씨.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뭘 불러야 할지 미리 정하지 못했다. 그냥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말했다. 영탁의 찐이야요. 수강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찐이야는 빠른 템포에 고음이 많고 랩까지 들어가는 어려운 곡이었다. 최정희도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찐이야요? 쉽지 않은 선곡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해볼게요. 최정희가 스마트폰으로 반주를 틀었다. 경쾌한 전주가 흘러나왔다. 은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은희는 집에서 수없이 들었던 영탁의 무대를 떠올렸다. 그의 경쾌한 리듬감, 통통 튀는 에너지, 감칠맛 나는 발음. 찐이야, 찐이야, 너는 내게 찐이야. 고음 부분이 나왔다. 은희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목에 힘을 주지 않고 호흡으로 밀어 올렸다. 집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터득한 방법이었다. 노래가 끝났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최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은희 씨, 최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전에 보컬 트레이닝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요? 한 번도? 네. 그냥 유튜브 보면서 혼자 따라 부르는 게 다예요. 최정희는 잠시 말없이 은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지 않네요. 30년간 보컬 트레이닝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타고난 목소리는 정말 드물어요. 은희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특히 요즘 신트로트 스타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화하시다니. 음정도 정확하고 리듬감도 좋고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뛰어나요. 다른 수강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했다. 앉으세요. 수업 끝나고 따로 얘기 좀 나눠요. 은희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빠져나간 후 최정희가 은희를 불렀다. 은희 씨, 이리 앉으세요. 은희는 강사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최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희 씨, 정말 재능 있으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 잠재력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아요. 감사합니다. 왜 진작 노래 공부를 안 하셨어요? 은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어요. 가족이 있으세요? 네. 남편하고 대학생 딸이 있어요. 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은희 씨, 혹시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 아세요? 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정희가 왜 그 얘기를 꺼내는지 알 것 같았다. 네, 알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돼요. 왜요? 집에서 반대해서요. 가족들이 반대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이도 있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최정희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은희 씨, 제 말 잘 들어요. 꿈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예순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트로트는 예전과 달라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60대도 젊은 감성의 노래를 부르고 20대도 전통 트로트를 불러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해야 해요.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은희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이라고.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최정희는 명함을 꺼내 은희에게 건넸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최정희의 연락처와 함께 최정희 보컬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명함을 꼭 쥐고 걸었다.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집에 도착해서 은희는 명함을 침대 옆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축제 때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웃고 있는 20살의 자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은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꿈을 잃어버렸을까? 그날 밤 은희는 스마트폰으로 이명웅의 무대 영상을 또 봤다. 수만 명 앞에서 당당히 노래하는 그의 모습, 환호하는 관객들, 눈부신 조명. 나도 한 번만이라도. 은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사흘 후 은희는 결심했다. 최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여보세요? 최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저 박은희예요. 아, 은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준비되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내일 오후 2시에 제 개인 레슨실로 오세요.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드디어 시작이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최정희의 개인 레슨실을 찾아갔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음이 잘 된 연습실이 보였다. 한쪽 벽면에는 거울이 있고 피아노와 음향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은희 씨. 최정희가 반갑게 맞아줬다. 앉으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해요. 은희 씨,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가고 싶으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가고 싶어요. 좋아요. 예선이 4월 15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최정희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예선곡은 뭘로 할까요? 은희 씨가 가장 자신 있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제일 좋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 노래는 감정 표현이 중요한 곡이죠. 은희 씨 스타일에 딱 맞아요. 최정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자,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편하게 부르세요. 은희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최정희가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다. 은희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다. 사랑은 늘 도망가, 내게서 멀어져 가. 노래가 끝나자 최정희가 박수를 쳤다. 역시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리면 완벽해질 거예요. 첫 소절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그날부터 은희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호흡법, 발성법, 감정 표현, 무대 매너. 최정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쳤다. 은희 씨, 이명웅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분은 기교보다 진심으로 승부해요. 절절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그게 핵심이에요. 은희는 최정희의 말을 노트에 적었다.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였다.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생동감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연습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다. 집에서는 연습할 수 없었다.
남편과 딸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다. 고민 끝에 은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을 연습 장소로 정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편과 딸이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은희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은희는 스마트폰으로 반주를 틀고 이어폰 하나만 끼고 연습했다. 한쪽 귀로는 반주를 듣고 다른 한쪽 귀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내게서 멀어져 가. 지하 주차장에 은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작게 불렀지만 점점 목소리를 키웠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며칠 후 경비 아저씨가 우연히 은희의 노래를 듣게 됐다. 아니, 아줌마,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은희는 깜짝 놀라 노래를 멈췄다. 아, 죄송해요.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던데요. 무슨 가수세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치고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계속 연습하세요. 제가 방해 안 할게요. 경비 아저씨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좋게 봐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경비 아저씨는 가끔 지나가다 은희를 응원해줬다. 오늘도 연습하세요? 어제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은희는 매일 3시간씩 연습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를 수백 번 불렀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도 은희는 틈틈이 연습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가사를 외우고 멜로디를 익히고 감정을 실었다. 밤에는 유튜브로 임영웅의 무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 그의 표정, 제스처, 호흡, 감정 표현, 모든 것을 분석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절절하면서도 세련되게 부를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최정희의 레슨실에서 중간 점검을 했다. 자, 은희 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은희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였다. 노래가 끝나자 최정희가 박수를 쳤다. 와, 은희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매일 연습하신 거죠? 네. 하루에 3시간씩이요. 대단해요. 이 정도면 예선 통과는 충분해요. 이제는 디테일을 더 살려볼까요? 최정희는 노래의 각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어느 부분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지, 어떤 단어에 강세를 줘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 부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어. 여기서는 좌절감을 표현해야 해요. 목소리를 살짝 떨면서 부르면 좋아요. 은희는 최정희의 조언을 하나하나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연습했다. 또 연습했다. 2주일이 지났다. 은희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최정희도 놀랄 정도였다. 은희 씨, 정말 타고났어요. 이 정도 속도로 발전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은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희 씨의 노력 덕분이죠. 매일 3시간씩 연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평범했다. 은희는 여전히 완벽한 주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커피를 타주고 딸의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을 청소했다. 저녁 식사는 정확히 7시에 준비됐다.
민호도 수빈도 은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은희가 매일 외출한다는 것도 몰랐다. 문화센터에 간다고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했다. 3주가 지났다. 예선이 4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정희와 은희는 최종 리허설을 했다. 자, 은희 씨. 이제 실전처럼 해볼게요. 무대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세요. 은희는 심호흡을 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있는 객석, 눈부신 조명,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자신. 반주가 시작됐다. 은희는 노래를 시작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내게서 멀어져 가.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다. 30년간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한, 이제야 다시 시작하는 설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어. 아득히 멀어져만 가.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겼다. 최정희도 은희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정희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완벽해요, 은희 씨. 이 정도면 예선은 문제 없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감사해요. 뭐려? 은희 씨가 잘한 거예요. 최정희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예선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세요. 목도 쉬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일주일 후면 무대에 선다. 정말로 무대에 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펼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은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4월 15일 토요일. 예선 당일이 밝았다. 은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다. 너무 긴장돼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시계를 확인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선 은희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긴장한 표정, 떨리는 눈빛,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다. 목을 축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최정희가 가르쳐준 대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민호에게는 어제 저녁에 말해뒀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다고. 민호는 별 관심 없이 그러라고 했다. 아침 6시 은희는 샤워를 했다. 평소보다 정성껏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 앞에 앉았다. 화장을 시작했다. 화장은 최정희가 조언해준 대로 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면 얼굴이 창백해 보일 수 있으니 평소보다 진하게 하라고 했다. 립스틱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골랐다. 옷은 어제 미리 준비해뒀다. 남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재킷.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다. 최정희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고른 옷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아니, 낯익은 사람이었다. 30년 전 학교 축제 무대에 섰던 그 소녀. 눈이 반짝이던 그 소녀가 거울 속에 있었다. 아침 7시 은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민호와 수빈은 아직 자고 있었다.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며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녀올게. 예선 장소는 마포구의 한 문화센터였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은희는 계속 가사를 되뇌었다.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노래를 연습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접수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은희는 줄 끝에 섰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보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와서 격려를 받고 있었다. 다음 분, 접수 차례가 됐다. 은희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희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번호표 34번이세요. 대기실은 3층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표를 받아든 은희는 3층 대기실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면서 손에 쥔 번호표를 봤다. 34번. 2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34번째.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이 앉아 있었다. 은희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옆자리에 앉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은희를 보고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4번이에요. 긴장되죠? 저는 떨려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요.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저 유튜브 하거든요. 구독자가 5만 명이에요. 매일 트로트 커버 영상 올려요. 와, 대단하시네요. 오늘 잘해서 꼭 본선 가야 해요. 구독자들한테 약속했거든요. 주변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대화도 들렸다. 저는 노래방에서 100점 3번 받았어요. 저는 이찬원 씨 노래만 30곡 넘게 불러요. 저는 작년 대회에서 본선까지 갔었어요. 올해는 꼭 우승할 거예요.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은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특별한 경력도 없고 유튜브도 안 하고 노래방 점수도 별로인데, 그때 최정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희 씨,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은희는 문자를 읽고 조금 안정을 찾았다. 맞아.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오전 10시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한 명씩 불려나갔다. 대기실에는 긴장한 분위기가 흘렀다. 1번, 김민수 씨. 첫 번째 참가자가 나갔다. 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무대 상황이 중계됐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무대에 올라 송가인의 한 맺힌 분이라도를 불렀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인지 음정이 불안정했다. 탈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2번, 두 번째 참가자가 나갔다. 젊은 여성이 영탁의 찌니아를 불렀다. 빠른 템포는 잘 소화했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했다. 보류입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3번, 4번, 5번. 참가자들이 계속 나갔다. 어떤 사람은 통과했고 어떤 사람은 탈락했다. 보류 판정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은희는 점점 긴장됐다. 손에 땀이 났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30번. 이제 곧이었다. 은희는 심호흡을 했다. 최정희가 가르쳐준 호흡법을 따라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31번, 32번, 33번, 드디어 34번, 박은희 씨. 은희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무대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무대 입구에 섰다. 무대 위에는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객석에는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심사위원석에는 3명이 앉아 있었다. 유명 작곡가, 트로트 가수, 방송국 PD. 들어오세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은희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희입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인기곡이네요. 쉽지 않은 선곡인데요. 시작하세요. 반주가 시작됐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최정희의 레슨실에서 배웠던 것들이 기억났다. 호흡, 발성, 감정 표현. 은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첫 소절부터 은희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다. 30년간 꿈을 접고 살았던 한, 이제야 다시 시작하는 설렘, 무대에 서고 싶었던 간절함. 내게서 멀어져 가. 술렁이던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은희의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어. 아득히 멀어져만 가. 고음 부분. 은희는 이명웅처럼 절절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목에 힘을 주지 않고 호흡으로 밀어 올렸다. 왜 나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가는지. 감정이 극에 달했다. 은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교가 아니라 인생이 담긴 노래였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참가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환호성이 들렸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다. 박은희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54입니다. 54. 믿기지 않네요. 목소리가 정말 특별합니다. 기교보다는 감정으로 승부하시는군요. 다른 심사위원이 거들었다.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셨어요. 이명웅 씨 특유의 절절함을 잘 살리면서도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진심이 담긴 노래는 오랜만이에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가? 박은희 씨. 심사위원이 은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본선 진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본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스태프가 부축해줬다. 대기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은희는 벽에 기대어 섰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통과했다. 본선에 올라간다. 휴대폰을 꺼내니 최정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선생님, 본선 붙었어요. 곧바로 최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희 씨, 진짜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축하해요. 정말 정말 축하해요. 제가 믿었어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다. 문화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제 가족에게 말해야 했다. 특히 민호에게.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집에 도착하니 민호와 수빈이 거실에 있었다. 엄마 왔어? 동창 모임 어땠어? 수빈이 물었다. 응, 좋았어.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은희는 결심했다. 이제 말해야 했다. 여보. 응? 민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나 오늘 트로트 대회 예선 봤어. 민호가 젓가락을 놓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희를 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뭐, 동창 모임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거짓말했어. 트로트 대회 예선에 갔었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대회를 나갔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다. 여보, 나 본선 붙었어. 그래서 본선까지는 나가고 싶어. 한 달 후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박은희. 민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은희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여보, 나한테 거짓말하고 대회 나가고, 이제는 본선까지 나가겠다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민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그릇이 덜컹거렸다. 여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오늘도 심사위원들이. 잘하면 뭐해?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나이에 가수가 되겠다고. 54이야, 54. 이제 와서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요즘은 뭐? 요즘은 임영웅이니 영탁이니 하는 젊은 애들이 잘 나가는 거야. 당신이 그 사람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빈이 끼어들었다. 아빠, 엄마가 행복해 하는데 왜 그래? 수빈아, 너는 빠져. 왜 내가 빠져? 엄마 일인데. 이게 지금.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 둘 다 정신 차려. 박은희, 당신 본선 못 나가. 끝이야. 은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나갈 거야. 뭐?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쳐다봤다. 나는 나갈 거야. 여보가 뭐라고 해도.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좋아. 그럼 맘대로 해봐. 근데 나는 모른다. 집안일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그때는 각오해. 민호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희는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수빈이 엄마에게 다가와 안아줬다. 엄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수빈아, 엄마가 이기적한 거 맞지? 아니야. 엄마는 조금도 이기적하지 않아. 수빈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어.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잖아.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 것도,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다 받아줬잖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해. 나는 엄마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은희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은희는 혼자 안방에서 잤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될까?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30년 동안 나는 뭘 했지? 나만의 꿈, 나만의 시간, 나만의 인생이 있었나?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나?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민호는 은희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여보, 저녁 준비했어. 됐어. 밖에서 먹고 올게. 민호는 은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주일째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 소리쳤다. 당신, 내 와이셔츠는? 은희는 깜짝 놀라 세탁실로 뛰어갔다. 와이셔츠가 빨래 바구니에 그대로 있었다. 어제 최정희의 레슨에 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빨래를 미처 못한 것이었다. 아, 미안해. 다림질 못했어. 어제 연습하느라. 이게 뭐 하는 거야? 민호가 화를 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노래야. 당신 요즘 집안일 다 팽개치고 노래만 하잖아. 그건 아니야. 여전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청소? 저 구석 좀 봐.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민호는 거실 구석을 가리켰다. 정말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은희가 며칠간 청소를 소홀히 한 부분이었다. 미안해. 오늘 당장 청소할게. 미안하면 다야. 당신 정신 좀 차려. 민호는 화를 내며 출근했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은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노래를 해야 하나? 그때 수빈이 등교 준비를 하다 나왔다. 엄마, 아빠 말 신경 쓰지 마. 근데 맞는 말도 있어. 엄마가 요즘 집안일을 좀 소홀히 했어. 수빈이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30년 동안 완벽하게 했잖아. 한 달만, 딱 한 달만 엄마 꿈을 위해 살면 안 돼? 하지만 가족이. 엄마, 가족이 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만 계속 희생해야 해? 그건 불공평해. 수빈의 말에 은희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맞다. 조금만 더 견디자.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본선 준비로 은희는 더 바빠졌다. 최정희와의 레슨 시간도 늘어났고 혼자 연습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본선곡은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정했다. 빠른 템포의 랩까지 들어가는 어려운 곡이었다. 예선곡보다 훨씬 어려웠다. 은희 씨, 이 노래는 리듬감이 생명이에요. 영탁 씨처럼 통통 튀면서도 감칠맛 나게 불러야 해요. 최정희는 박자를 치며 지도했다. 은희는 영탁의 무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연습했다. 하지만 집에서의 갈등은 계속됐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회식에서 돌아와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가수 되고 싶어? 응. 왜? 우리가 부족해? 은희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어. 나만의 뭔가. 민호가 비웃었다. 당신 인생이 뭔데? 30년 동안 집안일만 한 사람이 무슨 꿈이야?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당신은 평범한 주부야. 가수는 무슨.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의 말이 너무 아팠다. 30년 동안 집안일만 한 사람. 그게 나의 전부인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왜 나는 평범한 주부로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꿈을 꾸면 안 되지? 그날 밤 은희는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해보겠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사를 외우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연습하고 저녁에는 최정희의 레슨을 받았다. 동시에 집안일도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민호가 뭐라고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침은 정확히 6시에 준비하고 와이셔츠는 매일 다렸고
청소는 구석구석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불탔다. 이제 본선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무리한 탓인지 은희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콜록, 콜록.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 최정희의 레슨실에서 연습하던 중이었다. 은희 씨, 목 상태 안 좋은데요? 최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무리했나 봐요. 무리하면 안 돼요. 성대 결절 오면 끝이에요. 하지만 본선이 2주 후인데. 그래도 안 돼요. 목이 상하면 대회는커녕 평생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연습 그만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은희는 억지로 연습을 중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에 들러 목약을 샀다. 약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목을 좀 쉬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봐. 은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은희를 보자 민호가 다가왔다. 어떻게 된 거야? 뇌졸중이래.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상태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은희와 민호는 급히 의사에게 다가갔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이었고 빠르게 처치해서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희와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옆에서 간병해야 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돌아가고 민호가 은희를 쳐다봤다. 당신이 간병해야지. 응, 알았어.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본선이 2주 후인데 그동안 간병을 하면 연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게. 그날부터 은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점심때 잠깐 집에 들러 민호의 식사를 준비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밤에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잤다. 연습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최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괜찮아요, 은희 씨.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괜찮으세요? 네. 근데 본선 준비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일단 어머님 간병에 집중하세요. 컨디션 관리라도 잘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본선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며느리. 네, 어머님. 은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미안하구나. 내가 이래서.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느리, 너 대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은희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 어떻게? 민호한테 들었어. 트로트 대회 본선에 올라갔다고. 네. 본선이 언제니? 2주 후에요. 시어머니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가거라.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야. 내가 며느리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근데 시집 오고 애들 낳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어머님, 며느리,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꿈이 있으면 꼭 이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 수빈이가 와준다고 했어. 그 애가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도와준대. 정말로 그날 저녁 수빈이 병원에 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수빈아. 고맙구나. 수빈이 엄마를 봤다. 엄마, 나한테 맡기고 가. 연습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는 엄마 꿈만 생각해. 은희는 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최정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저 내일부터 다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네. 딸이 간병을 맡아준대요.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 오후에 레슨실로 오세요. 본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일주일간 연습을 못한 탓에 은희의 실력은 녹슬어 있었다. 다음 날 레슨실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불렀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은희 씨, 리듬이 조금 엇나가네요. 일주일 쉬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다시 감을 찾으면 돼요. 천천히 해봐요. 은희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랩 부분에서 자꾸 실수가 났다. 콜록, 콜록. 게다가 기침도 계속 나왔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은희 씨, 목 상태가 안 좋은데요. 약 먹고 계세요? 네, 먹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불안했다. 본선까지 일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지? 게다가 민호와의 관계도 여전히 냉랭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일찍 들어왔다. 저녁 준비했어? 응, 지금 할게. 은희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느라 장을 보지 못해서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민호가 불평했다. 미안해. 병원에 있느라 장을 못 봤어. 병원? 당신 오늘 레슨 갔다 왔잖아. 수빈이한테 들었어. 은희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노래가 더 중요한 거잖아. 집안일은 뒷전이고. 그게 아니야. 나는. 됐어. 나 밖에서 먹고 올게. 민호는 다시 외출했다. 은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가족과의 관계, 본선 준비, 목 상태. 다 잘 안 됐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 본선 참가자 명단이 올라와 있었다. 총 10명. 모두 실력자들이었다. 댓글을 읽어봤다. 이번 본선 참가자들 수준 장난 아니네요. 1번 김지은 씨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잘해요. 5번 박민준 씨는 작년에도 본선까지 갔던 분이에요. 은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나 같은 평범한 주부가 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최정희의 레슨실에서 은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 자신이 없어요. 왜요? 본선 참가자들 봤는데 다들 너무 잘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최정희가 은희의 어깨를 잡았다. 은희 씨, 듣고 계세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삶이 담겨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하지만 기교는 연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만들 수 없어요. 당신의 노래에는 진심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최정희의 말에 은희는 조금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본선 사흘 전 은희는 병원에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었다. 며느리 많이 걱정되지? 네. 솔직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나도 그랬어. 어머님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젊었을 때 한 번 도전한 적이 있어. 교사 임용고시 결혼하기 전에. 그래요? 떨어졌어. 1점 차이로. 그때 정말 좌절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한 번 더 도전할걸. 시어머니가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 너는 포기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님. 본선 이틀 전 은희는 마지막 연습을 했다. 최정희의 레슨실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최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이제 리듬도 안정적이고 감정 표현도 좋아요. 내일은 푹 쉬고 컨디션 관리만 하세요. 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결심했다. 내일은 푹 쉬자. 그리고 모레 본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밤 11시 은희가 잠들려고 할 때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다. 여보.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나. 얘기 좀 하자. 민호가 은희 옆에 앉았다. 오랜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뭔데? 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 꿈을 무시하고 당신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은희는 놀라서 민호를 봤다.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 뭐가? 당신이 성공할까봐.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이룬 게 뭐가 있어?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거기까지야. 근데 당신이 가수가 되면 나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잖아. 그게 무서웠어. 은희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응원했어야 했는데 방해만 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레 본선 잘하고 와. 내가 응원할게. 진심으로. 은희는 민호를 안았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민호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적은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여보. 아니야. 내가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그날 밤 은희와 민호는 오랜만에 함께 잤다.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본선 전날. 은희는 정말로 푹 쉬었다. 노래 연습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최소한만 하고 그냥 쉬었다. 오후에 수빈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내일 본선이지? 응. 나 학교 일찍 마치고 가도 돼? 응. 보러 올 거야? 당연하지. 할머니도 퇴원하시면 같이 가신대. 은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딸. 엄마, 꼭 이겨.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할 거야. 그날 저녁 민호가 일찍 퇴근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일 본선 끝나고 주려고. 미리 샀어. 은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울컥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우승하든 안 하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은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가족의 응원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본선 당일 2024년 5월 20일 토요일 은희는 새벽 4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이번에는 불안하거나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54세 얼굴. 주름이 있고 기미가 있고 완벽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였다.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어. 샤워를 하고 나와 정성껏 화장을 했다. 예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했다. 립스틱은 밝은 빨간색. 자신감을 주는 색이었다. 옷은 최정희와 함께 고른 한복 드레스였다. 전통적인 한복의 실루엣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옷이었다. 남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놓여 있었다. 우아하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봤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진짜 자신이 서 있었다. 아침 6시 민호가 일어났다. 은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당신 정말 예쁘다. 그래. 응. 가수 같아. 진짜 가수? 수빈도 일어나 엄마를 봤다. 엄마, 완전 여신이야. 과장하지 마. 진심이야. 사진 찍자. 수빈이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찍었다. 은희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다. 이거 내 SNS에 올려도 돼? 우리 엄마 오늘 트로트 대회 본선 나가요. 라고. 그래도 돼. 아침을 먹고 민호와 수빈이 함께 차를 태워줬다.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도 함께 태웠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며느리, 오늘 꼭 이겨라.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본선 장소는 서울 여의도의 대형 공연장이었다. 예선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차에서 내리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카메라 수십 대가 설치돼 있었다. 생방송이었다. 와, 사람 정말 많다. 은희는 긴장되기 시작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수빈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관객석에 앉아서 응원할게. 엄마 파이팅. 민호도 은희를 안아줬다. 잘하고 와. 우리 자랑스러운 아내. 은희는 가족과 작별하고 출연자 대기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보였다. 모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대기실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최정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희 씨, 저도 관객석에 있어요. 믿고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9시 스태프가 들어와 일정을 설명했다. 오늘 본선은 총 10명이 참가합니다.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한 명씩 무대에 올라 3분 안에 자신의 곡을 선보이시면 됩니다. 심사는 현장 심사위원 3명과 시청자 문자 투표로 진행됩니다. 은희는 손을 들었다. 저는 몇 번째인가요? 박은희 씨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은희는 긴장했다. 마지막은 부담이 컸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오전 10시 본선이 시작됐다. 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무대 상황이 중계됐다. 사회자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했다. 안녕하십니까? 제7회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 본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모니터로 보니 수천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다. 오늘 본선에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10명의 실력자들이 참가합니다. 과연 누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송가인의 한 맺힌 분이라도를 불렀는데 구성진 목소리와 완벽한 기교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와, 정말 잘한다. 대기실의 다른 참가자들도 감탄했다. 두 번째 참가자는 40대 남성이었다. 영탁의 찌니아를 선곡했다. 빠른 템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을 춤추게 만들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참가자들이 계속 무대에 올랐다. 모두 뛰어난 실력자들이었다. 은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여섯 번째 참가자는 50대 여성이었다. 이미선의 사랑의 배터리를 불렀는데 중년 여성 특유의 애절함이 돋보였다. 관객석에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모든 참가자가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다. 드디어 은희의 차례가 됐다. 마지막 10번째 참가자, 박은희 씨. 스태프가 대기실 문을 열었다. 박은희 씨, 준비되셨나요? 은희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차렸다. 심호흡을 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복도를 걸어 무대 입구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최정희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노래에는 진심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무대 입구에 섰다. 커튼 너머로 수천 명의 관객이 보였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들어가세요. 은희는 커튼을 젖히고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환호성이 터졌다. 조명이 은희를 비췄다. 수천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다. 사회자가 다가왔다. 마지막 주자 박은희 씨입니다. 박은희 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희입니다. 평범한 주부이고 올해 54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와, 54시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어려운 곡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사회자가 무대 옆으로 물러났다. 반주가 시작됐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30년 동안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나.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연습했던 나. 가족의 반대를 이겨낸 나. 모든 순간이 이 무대를 위한 것이었다. 눈을 떴다. 관객석을 봤다. 그곳에 민호와 수빈,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손을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어? 첫 소절부터 은희의 목소리에는 에너지가 넘쳤다. 영탁처럼 통통 튀면서도 감칠맛 나게 불렀다.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들 은희의 노래에 집중했다. 내 마음속에만 있어야 할 사람이 빠른 템포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수없이 연습했던 리듬감이 살아났다. 랩 부분이 나왔다. 은희는 영탁의 영상을 수십 번 보며 연습했던 대로 했다. 정확한 발음, 적절한 강약 조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은희는 점점 무대에 몰입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그냥 즐겼다. 노래하는 것을, 무대에 서 있는 것을, 이 순간을. 노래가 끝났다.
잠시 침묵. 그리고 와. 관객석 전체가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수천 명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은희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박수인가? 심사위원석을 봤다. 3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다. 와,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은희 씨, 정말 놀랍습니다. 54의 나이에 이렇게 젊은 에너지를 표현하다니. 기교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다. 저는 30년간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는데요. 박은희 씨의 무대를 보면서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노래하고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심사위원이 거들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했어요. 빠른 템포, 랩 부분, 고음 처리,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장악력이 뛰어났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물었다. 박은희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은희는 관객석을 바라봤다. 민호와 수빈이 울고 있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꿈은 까마득히 잊은 채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하지만 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은희의 말에 집중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저를 지지해 주신 남편, 간병을 도와준 딸, 응원해 주신 시어머니, 가르쳐 주신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희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은희 씨,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우승 축하드려요.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승하실 거예요.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다. 몸에서 힘이 빠졌다. 모든 걸 쏟아부은 무대였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다. 최정희 은희 씨, 완벽했어요. 눈물 났어요. 수빈 엄마 최고. 진짜 가수 같았어. 시어머니, 며느리, 자랑스럽다. 꼭 이겨라. 민호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자랑스러워.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30분 후 심사 결과가 나왔다. 모든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다. 10명이 일렬로 섰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다. 제7회 황금 마이크 트로트 경연대회 우승자는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10번 박은혜 씨입니다. 네.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변 참가자들이 은희를 축하해줬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은희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사회자가 트로피와 꽃다발을 건넸다.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꿈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오늘 다시 꿈을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족, 선생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크게 박수를 쳤다.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으로 갔다. 민호와 수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수빈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최고야. 진짜 최고. 민호도 은희를 안았다. 여보,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며느리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희는 가족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승 다음 날 은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방송국에서, 기획사에서, 언론사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박은희 씨, 인터뷰 요청 들어왔는데요. 음반 발매 계약하실 의향 있으세요? 전국 투어 공연 어떠세요? 은희는 어리둥절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다. 최정희가 은희를 찾아왔다. 은희 씨, 축하해요. 진심으로.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희 씨의 노력 덕분이죠. 최정희가 서류를 꺼냈다. 은희 씨, 이제부터는 전문적으로 활동하셔야 해요. 매니저도 필요하고 소속사도 정해야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은희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여보, 수빈아. 나 결정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엄마? 방송국에서 전국 투어 공연 제안이 들어왔어.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돌면서 공연하는 거야. 민호가 물었다. 그거 하고 싶어? 응, 하고 싶어. 근데 집안일을. 괜찮아. 민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나도 집안일 할 수 있어.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진짜? 응. 그리고 사실은 나도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뭐? 은희와 수빈이 놀라서 민호를 봤다. 30년 넘게 다녔는데 이제는 지겹기도 하고. 당신 매니저 하면 어떨까? 내 매니저? 응. 일정 관리하고 계약 챙기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당신 30년 동안 나를 지원해줬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원할 차례야. 수빈도 거들었다. 나도 도와줄게. SNS 관리는 내가 할게. 요즘 가수들은 SNS가 중요하거든. 은희는 가족을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은희는 중견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맺었다. 민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은희의 전담 매니저가 됐다. 강민호입니다. 박은희의 매니저를 맡게 됐습니다. 방송국 PD가 웃으며 말했다. 남편분이시죠? 멋지시네요. 부부가 함께 일하시다니. 제 아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가수거든요. 첫 음반 녹음이 시작됐다. 타이틀곡은 은희가 직접 작사한 늦은 봄날의 노래였다. 녹음실에서 은희는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나간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오늘의 나를 만든 시간이니까. 프로듀서가 감탄했다. 박은희 씨, 정말 좋아요. 이 노래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녹음이 끝나고 뮤직비디오 촬영이 시작됐다. 은희는 생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박은희 씨, 이쪽 보시고 웃어주세요.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완벽합니다. 촬영장에는 민호와 수빈도 함께했다. 민호는 은희의 옷과 메이크업을 챙겼고 수빈은 촬영 현장을 SNS에 올렸다. 우리 엄마 첫 뮤직비디오 촬영 중. 해시태그 박은희, 해시태그 늦은 봄날 이 노래, 해시태그 응원해주세요. 한 달 후, 늦은 봄날의 노래가 발매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음원 차트 1위, 유튜브 조회수 100만,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 노래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58인데 꿈을 찾아보려고요. 박은희님 진짜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엄마한테 이 노래 들려드렸더니
우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중년 여성들의 국민 트로트가 될 것 같아요. 전국 투어 공연도 시작됐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매 공연마다 매진이었다. 부산 공연장. 2,000명의 관객이 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박은희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은희는 늦은 봄날의 노래를 불렀다.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58인데요. 선생님 노래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꿈을 찾아보려고요. 정말요? 어떤 꿈이세요? 제빵사요.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배워보려고요. 은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늦은 건 없어요. 대기실로 돌아온 은희. 민호가 물과 수건을 건넸다. 오늘도 대박이었어. 관객 반응 정말 좋던데.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수빈이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SNS 난리 났어. 오늘 공연 영상 조회수가 벌써 10만이야. 정말? 응. 댓글도 다 감동했대. 엄마 완전 스타야. 시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며느리, 오늘 공연 생중계로 봤어. 정말 멋있더라. 감사해요,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 며느리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 다음 주 서울 공연 때는 직접 보러 갈게. 3개월 후 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년 트로트 가수가 됐다.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광고 제안도 들어왔다. 어느 날 대형 음악 방송에서 이명웅과 함께 무대를 하게 됐다. 박은희 선생님 영광입니다. 선생님 노래 정말 좋아해요. 이명웅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제가 더 영광이에요. 선생님 노래 따라 부르면서 연습했거든요. 둘은 함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다. 완벽한 하모니였다. 관객석이 열광했다. 방송이 끝나고 이명웅이 은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호가 옆에 앉았다. 피곤하지? 응, 조금. 근데 행복해. 나도. 민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매니저 일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나도 여보 덕분이야. 여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수빈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저도 결정했어. 뭘? 나도 꿈을 찾았어.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은희는 딸을 안았다. 좋아. 내 꿈을 응원할게. 1년이 흘렀다. 박은희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중년 트로트 가수였다. 늦은 봄날의 노래는 국민 트로트가 됐고 은희의 이름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다. 하지만 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은희가 최정희에게 말했다. 학교요? 네. 저처럼 늦게 꿈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음악학교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음악을 배우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곳이요. 최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달 후 박은희 음악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다. 개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은희입니다. 은희가 무대에 섰다.
이 학교는 저처럼 늦게 꿈을 찾은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여기서 노래를 배우시고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고 최정희 선생님을 비롯한 최고의 강사진이 함께합니다. 학교는 대성공이었다. 첫 학기에만 200명이 등록했다. 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자, 호흡이 중요해요. 배로 숨을 쉬세요. 감정을 실어야 해요. 기교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은희의 말에 집중했다. 은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60대 여성 학생이 은희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다음 황금 마이크 대회에 나가보려고요. 정말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는 그 학생을 안아줬다.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꿈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한편 은희의 음악 활동도 계속됐다. 두 번째 앨범을 발매했고 전국 투어도 계속됐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박은희 씨,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하실 의향 있으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요? 네. 신인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박은희 씨 같은 분이 심사위원으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은희는 고민했다. 심사위원이라는 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민호와 상의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 같은데? 당신 경험을 나눌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을 거야. 은희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의 별 심사위원이 됐다. 첫 촬영 날 은희는 긴장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50대 여성이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음정이 불안정하네요. 탈락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다르게 생각했다. 잠깐만요. 은희가 손을 들었다. 이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은희를 봤다. 박은희 씨, 하지만 규정상 저도 처음에는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결국 그 참가자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훨씬 나았다. 통과입니다. 은희의 결정에 참가자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다른 심사위원이 은희에게 말했다. 박은희 씨, 너무 쉽게 통과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가능성을 봐요.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의미에서는 박은희 씨가 맞는 것 같네요. 트로트의 별은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은희의 따뜻한 심사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은희 심사위원 너무 좋아요. 따뜻하면서도 정확해요. 박은희 님처럼 되고 싶어요. 꿈을 이룬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어느 날 은희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20살 대학생이었다. 선생님, 저 박은희 선생님 때문에 트로트를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젊지만 트로트가 정말 좋거든요. 은희는 그 학생을 안아줬다.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2년이 흘렀다. 은희는 이제 가수, 교육자,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박은희 음악 아카데미는 전국에 5개 지점을 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다. 그중 몇몇은 실제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은희의 음악도 계속 사랑받았다. 3번째 앨범, 4번째 앨범을 발매했고 모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가족들도 각자의 길을 찾았다. 민호는 이제 능숙한 매니저가 됐고 은희의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수빈은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 프로듀서가 되어 엄마의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손녀, 며느리와 함께 은희의 공연을 보러 다니셨다. 어느 날 은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았다. 2년 전 혼자 연습했던 그 자리. 그곳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주차된 차들. 하지만 은희는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은희를 알아봤다. 박은희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아,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여기서 연습했었거든요. 아, 맞다. 제가 기억해요. 그때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수 되셨네요. 감사해요. 그때 응원해 주셔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하셔서 그렇죠.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지하 주차장을 나왔다. 3년 후, 2027년. 박은희는 이제 57이 됐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빛났다. 박은희의 전국 투어 콘서트 마이너스 늦은 봄날의 기적이 시작됐다. 30개 도시, 60회 공연.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10,000명의 관객이 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은희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민호가 옆에서 도왔다. 여보, 옷 괜찮아? 완벽해. 수빈이 들어왔다. 엄마, 준비됐어? 관객들 다 들어왔어. 응, 준비됐어.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지만 긴 시간 서 있기는 힘드셨다. 며느리, 오늘 마지막 서울 공연이지? 네, 어머님. 잘하고 와.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다. 박은희 씨, 1분 후 시작합니다. 은희는 심호흡을 했다. 3년 동안 수백 번의 공연을 했지만 여전히 무대에 서기 전에는 긴장됐다. 여보, 수빈아, 어머님. 다녀올게. 엄마, 파이팅. 무대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은희를 비췄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10,000명의 환호성이 터졌다. 박은희, 박은희, 박은희. 은희는 관객석을 둘러봤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은희를 보러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은희입니다. 환호성이 더 커졌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았죠.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꿈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첫 곡은 제 인생을 바꾼 노래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반주가 시작됐다. 은희는 노래를 시작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내게서 멀어져가. 10,000명의 관객이 함께 불렀다. 은희의 목소리와 관객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다.
이 시간 동안 은희는 자신의 모든 히트곡을 불렀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그리고 늦은 봄날의 노래. 특히 늦은 봄날의 노래를 부를 때는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지나간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오늘의 나를 만든 시간이니까. 은희도 울컥했다. 정말로 지나간 세월이 아깝지 않았다.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늦은 봄날에도 꽃은 피어나죠. 나의 계절은 지금 시작이에요. 만 명의 관객이 일어서서 함께 불렀다. 휴대폰 불빛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은희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신 최정희 선생님. 최정희가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이 박수로 맞았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와 최정희가 포옹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 남편이자 매니저인 강민호. 민호가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여보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제 딸이자 프로듀서인 강수빈. 수빈이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엄마 덕분에 나도 꿈을 찾았어. 고마워, 엄마.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주신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에 올라오셨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은희는 가족들을 안았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은희는 백스테이지에서 수많은 팬들을 만났다. 사인회가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작년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59에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다음 사람은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선생님, 저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보답할게요. 사인회가 끝나고 은희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 오늘 공연을 다루고 있었다. 박은희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57의 나이에도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중년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민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다. 응, 정말 멀리 왔어. 수빈이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자랑스러워. 진짜.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은희는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꿈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년 전이 떠올랐다.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연습하던 그때, 가족의 반대를 받으며 울던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민호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은희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스마트폰을 켜서 SNS를 확인했다. 수빈이 오늘 공연 사진을 올렸다. 우리 엄마 오늘도 최고였어. 사랑해 엄마. 해시태그 박은희, 해시태그 늦은 봄날 이 노래, 해시태그 꿈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다. 박은희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어요. 57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다니. 정말 본받고 싶어요. 박은희님은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늦은 봄날. 54세 시작한 꿈. 이제 57이 된 은희는 그 꿈을 이루었다. 아니, 이루는 중이었다. 꿈은 끝이 없었다. 계속 나아가는 것, 계속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꿈이었다.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꿈은 정말 나이를 묻지 않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도전들. 은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늦은 봄날의 노래를.